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 기함 모스크바호가 격침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흑해 해군의 상징이자 공격기지가 침몰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그런데 침몰 원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자국군의 넵튠 지대함 미사일이 흑해에서 작전 중이던 순양함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탄약이 폭발해 선체가 크게 파손됐다고 밝혀 우크라이나 격침설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미사일 격침이나 러시아군이 주장한 화재나 침몰 원인이 어느 쪽인지 무관하게 러시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순양함이 무력하게 침몰한 것은 사실인데요. 어쨌든 이번 일로 러시아군의 무능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가지 나오는 증거들을 종합해봤을 때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격침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러시아는 또 한 번 망신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손실을 입은 것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갑자기 모스크바함 침몰 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타겟으로 삼고 모든 것을 폭발시키겠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으로 알려져 있는 슬라바급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로 예인 중 결국 침몰했습니다. 이처럼 모스크바호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러시아 국방부는 화재가 침몰 원인이었다며 승조원은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는 자국군이 쏜 미사일이 모스크바함에 명중에 침몰했다면서 격침설을 내세우며 서로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었습니다. 모스크바호는 길이 187m, 정원 500명 이상의 대형 군함으로 러시아 흑해 해군의 상징이자 공격 기지로 러시아 해군에겐 자존심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모스크바함 침몰에 대해 여러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화재 주장보다 우크라이나의 격침 주장에 더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맞다면 모스크바함의 각종 탐지 수단들이 어떤 이유로 넵튠 미사일을 탐지해내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탐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모스크바호가 우크라이나 미사일로 침몰했다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모스크바호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침몰해 4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SNS에서는 모스크바호가 침몰하기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근 러시아 언론 노바야 가제타 유럽은 모스크바호에 탑승했던 한 해군의 어머니를 인용해 모스크바호의 침몰로 40명이 넘는 승무원들이 사망했으며 많은 승무원들이 다치고 실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모스크바호는 넵튠 지대함 미사일 3발에 맞았고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트위터에는 모스크바호 군함이 옆으로 기운 채 선체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사진도 공개되면서 침몰 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최강 위력을 뽐내던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은 순식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무능이 드러나자 이를 비웃듯 SNS에 영상과 사진 형태의 다양한 패러디물이 줄을 잇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트위터에 올라온 합성 영상을 보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하늘에서 떨어진 군함이 붉은 광장과 크렘린 궁을 덮치면서 일순간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함을 조롱하는 듯한 패러디 사진과 이미지도 넘쳐나고 있는데요. 연기가 솟으며 침몰하는 모스크바함을 견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트랙터, 군함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우크라이나 군인, 철 구조물을 덮어쓴 모스크바함 등 표현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침몰시킨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넵튠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호에 쐈다고 주장하는 지대함 미사일로 그동안 자체 개발해온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넵튠 미사일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다음 해인 2015년 무기 전시회를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번에 군함을 침몰시킬 역량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 넵튠이 모스크바호를 침몰시켰다는 증거를 러시아에게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모스크바호가 격침당한 후 넵튠 미사일 공장을 바로 파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한밤중 바실키우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려 그 즉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체는 키이우 줄리아니 공항 인근에 있는 비자르 공장의 작업장과 행정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러시아가 공격한 우크라이나 비자르 군수공장은 넵튠 미사일의 생산시설로
모스크바함이 침몰한 데 대한 보복으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러시아는 모스크바호가 침몰하자 일론 머스크와 전쟁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가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고 있고 이번에 모스크바함을 공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통합 러시아당 명의 문서를 통해 스타링크 위성에 대한 파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연방 영토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구역 흑해상공에서 활동 중인 스타링크 위성을 모두 파괴하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를 상대로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 활동을 벌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주 공간을 군사화하려는 자들에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겨냥하며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서게 된 건 모스크바 공격 당시 투입된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에 스타링크 위성이 활용됐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타링크 서비스가 우크라이나군의 전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수차례 나왔었습니다. 더 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로 무인 항공기를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전차 무기 발사 정밀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항공 정찰 시스템은 스타링크로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의 탱크와 지휘 차량, 전자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비교적 손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회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인터넷 연결이 열악한 지역에서 스타링크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야간에 열화상 드론을 사용할 경우 드론이 스타링크를 통해 포병과 연결돼 표적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스타링크 앱의 다운로드 횟수 역시 약 30만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스테이션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스크는 스타링크 스테이션 사진을 공개하며 화답했습니다. 즉 스타링크를 통해 우크라이나 드론 전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인터넷 단말기를 그 즉시 기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도 스타링크가 러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의하라고 경고해 왔었는데요. 실제로 머스크는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에서 돌아가는 유일한 비러시아 통신 시스템이라며 러시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스타링크를 켜고 안테나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설치하고 시각적 탐지를 피하기 위해 위장 조명을 놔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머스크가 이 같은 경고를 한 건 러시아 공습 때 이들 단말기가 등대처럼 멀리서 식별 가능한 신호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위성 서비스를 이용한 드론 장비의 활용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국방순위 25위의 우크라이나가 세계 2위 군사력을 갖춘 러시아에 대항해 쉽게 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드론의 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열세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 거대 러시아 장갑차에 대항해 승리를 거두며 적진을 후퇴시키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용 드론은 공격을 수행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됐는데 이번 전쟁에서 약 1000개의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의 드론 활용 능력은 우크라이나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장의 눈으로 활약하고 있는 위성과 드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싸움을 걸고 있는 러시아의 어리석은 행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